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 비타민 시온입니다. 오늘은 이메일 사연 분석편이고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여자고요. 생산직을 하고 있고 상대는 31살 남자, 영업직입니다. 전 서울을 살고 있고 상대는 대전을 살고 있어요. 중거리네요. 저희는 2018년 3월쯤에 대전에 사는 친구와 놀려고 놀러 갔다가 전 남친이 그때 술자리에 나왔었는데요. 그때 만나고 서로 보자마자 호감이 생겨서 급속도로 3일간 데이트를 하고 난 뒤에 사귀게 된 커플이에요. 미래에 대한 생각도 서로 어느 정도 하고 살고 있었고, 무엇보다 전 남친 외모가 너무 잘생겨서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정말 이상형이었거든요. 헤어진 건 2019년 3월이고 1년 정도 만났습니다. 대전 서울이면 장거리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서로 1시간 조금 넘는 거리로 만나다 보니 주말에 꾸준히 보는 편이었고 서로 성격이나 가치관이 너무 잘 맞아서 정말 좋았어요. 데이트는 주로 제가 하자는 대로 남친이 다 들어주는 편이었고요. 하지만 2018년 9월쯤에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남친에겐 저와 만나기 전에 6개월간 사귀었던 전 여친이 있었어요. 그날은 저와 펜션을 잡고 충청도 쪽으로 놀러 갔던 날인데 의도치 않게 남친이 그 전 여친과 연락을 주고받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남친은 자고 있었고 전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서 그 통 내용을 다 읽어봤습니다. 뭐 서로 애정 표현을 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이고 여러분 굳이 이렇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지 마세요. 무슨 대화를 했건 여러분 이건 진짜 멘탈 나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보는 순간 여러분 멘탈 대부분 나가버립니다. 제가 형식적인 껍데기에 목매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하지만 전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남친에게 물어봤습니다. 전 여친과 연락하느냐 물어봤더니 내 폰을 본 거냐 이러면서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본 것처럼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우연치 않게 봤다. 본 건 미안하다. 하지만 전 여친과 그렇게 맨날 얘기하는 게 좋은 행동 같아 보이진 않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건 사실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연자님은 이미 사귀고 있는 사이잖아요. 상대는 이미 끝나버린 상대란 말이에요. 누가 더 유리하냐 이거죠. 오히려 이렇게 전 여친을 경계하고 연락도 강제로 막 못하게 감시를 하면요, 인간이라는 게 사연자님의 가치는 점점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전 여친은 가치가 더 커져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서로 이성에 대한 기준을 1대1로 보는 거 이런 것만 지켜주면 돼요. 놔두면 알아서 잘 안 될 관계를 갖다가 더 자극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더 그립게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전 여친하고 그 남자가 연락을 한다고 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면 집착과 구석으로 의존적인 행동을 하실 게 아니라 서로 기준만 잘 지켜주고 이 남자와 그냥 행복한 데이트만 잘하고 잘 지내면 돼요. 그러자 남친은 내 폰을 보는 행위 자체로 미안하지만 소름이 끼친다. 너와 오늘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하더니 그날 펜션 하루 더 남아있었는데 서로 이 분위기에서 노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저희 둘 다 차가 없기에 서로 다른 버스를 타고 파토를 내고 말았어요. 서로 차가 없으시군요. 그리고 그날 서로 장문의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남친은 알았다, 연락 안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고 저 또한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뒤로 그 전 여친에 대해 정말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외모도 그렇고 저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왜 이 남자 때문에 이렇게 이 헤어진 사람 걱정을 해야 하는지 화가 나고 저 스스로 자존감도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친에게 2019년 3월쯤에 전화를 해서 확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요즘 나한테 연락을 하는 것도 너무 적어지고 그 사람하고 연락 안 하겠다고 했으면서 서로 연락 주고받는 거 다 안다. 널 믿고 내가 계속 연애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남친이 전화로 그때 울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사실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3월이면은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몇 개월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전 그리고 남친의 반응에 너무 덜컥 겁이 나서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남친은 그날 뒤에 아침에 톡으로 우리 연애는 이쯤 그만하자 라고 톡이 왔습니다. 그 여자에게 환승한 건가 싶어 확인했더니
아니라고 했고, 그날도 장문의 메시지를 정말 많이 보냈는데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헤어졌고 남친은 4월쯤에 절 프로필 차단하더군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절 차단했어요. 혹시나 싶어 페북도 확인했었는데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정말 너무 힘든 세월들을 보내고 2020년 9월쯤에 정말 1년 6개월 만에 오랜만에 전 남친 생각이 나서 카톡을 확인해 봤는데 프로필 차단이 풀려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진이 올라와 있고 정말 잘 지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뭐하고 지내나 해서 연락해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정말 너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뭐하고 지내나 연락을 해봤죠. 이렇게 우울한 제스처보다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 내가 열심히 잘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더니 전 남친도 반가운 말투로 저와 대화를 했고 4일 정도 카톡을 주고받다가 만남을 가지기로 하고 제가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둘이 야외에서 술을 먹었고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전 남친과 잠자리를 가졌고요. 그날 집에 와서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친에게 어제 일 생각나냐고 물어봤습니다. 전 남친은 생각난다고 얘기했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너 마음은 어떠냐? 나와 다시 만나볼 생각이 있는 거냐?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전 남친은 단호히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정말 너무 슬펐고 미친 듯이 그래서 다시 매달렸던 것 같아요. 하고 카톡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카톡 내용 중요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친은 바로 절 차단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힘든 시간이 지나고 2021년 2월쯤 차단이 풀렸나 해서 뭐하고 지내냐 물어봤더니 답장이 굉장히 또 빠르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일상 얘기를 하다가 연애는 하고 있냐 물어봤는데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보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물어본 거다, 물어보면 안 되는 거냐 얘기하니까 연애 안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다시 잘해볼 생각 없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시호님 영상을 빨리 봤더라면 이런 실수 안 했을 텐데. 네,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뒤에 써놓으셨네요. 그리고 전 남친은 자꾸 날 찔러보는 네가 너무 불편하다, 난 현재 연애를 할 상황도 아니고 너무 바쁘다, 이런 얘기 할 거라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고 2월 말에 대전 친구 만날 일이 생겨서 대전을 간다고 다시 연락을 해봤는데 전 남친이 그땐 그래 친구 잘 보고 와 라고 하더라고요. 전 여기서 그래도 대전 가는 김에 서로 커피라도 마시자 라는 말을 했는데 전 남친은 순순히 그땐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날 대전 친구를 보고 나서 전 남친에게 연락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 볼 것 같다고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보지 않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뒤 서로 연락은 또 안 하고 있네요. 왜 혼자 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상상을 하시죠? 정말 바쁠 수도 있는 거죠. 저와 헤어질 당시 그 전 여친과도 잘 안 된 것 같았고요. 여태 몇 년간 이 남자는 연애를 제대로 많이 못 해본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도 2월쯤에 같이 연락할 때 대전 오면 연락해라, 연락 한번 해라 해놓고 막상 대전 가니까 친구 잘 보고 와 라고 그냥 얘기하고 뭔가 저를 가지고 노나 싶고 본다고 해놓고 바쁘다고 못 본다고 하고 대체 뭔가 여지를 주면서 왜 안 만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 확실했으면 좋겠는데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나 싶고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재회는 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들은 주변에서 만나지 마라 하는데 솔직히 그 당시 연애할 땐 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던 사람이에요. 이성 문제 같은 경우 제가 너무 과했나 싶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전 남친에게도 재회할 생각이 있다면 재회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사연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이 남성분도 상황적으로 현재는 연애를 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고 일이 정말 바쁘실 수도 있고요. 무슨 영업직인 줄은 이제 자세히 안 적어주셔서 잘 모르겠는데 바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냥 딱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남성분 연애를 지금 안 한 지 꽤 됐고 사연자님께 분명히 마음은 있는데 이제 여지를 주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보니까 이 남성분에겐 사연자님과 사귈 때 이 거리가 부담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보통 제가 2시간, 3시간 이상을 장거리 연애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이게 유지할 수 있는 거리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남성분은 실제로 현재 바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2월쯤에 대전 오면 연락해라 이런 거 보니까 실제로 대전에 오셨을 때도 뭐 만나진 못했지만 만나기로 하셨던 것도 맞고요. 자기도 애초에 마음이 없었으면 애초에 본다는 소리를 안 했겠죠. 뭐 가지고 노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제 조건을 굉장히 잘못하셨음에도 본다고 하는 건요, 상황이 안 됐던 거지 뭐 여지를 주고 말고 한 게 아니에요. 멘탈 너무 안 좋습니다, 사연자님. 이 남성분은요, 지금 서울, 대전 이 연애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거리가 장거리 연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금 사연은 장거리 연애의 상황부터 해결하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보면 뭐 서로 또 연락하면 연락하고 지낼 이해관계는 돼요. 그리고 남성분도 어느 정도 만나고 싶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사귀기에는 이해관계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남성분과 다시 이제 연락을 하게 된다면 이 남성분이 얼마나 바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대화를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 남성분 상황이 별로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상태도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제가 장담하건대 엄청 바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 자꾸 뭐 전 여친 어쩌고 저쩌고 막 더 쓰셨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연자님도 재접근하실 때 자꾸 이렇게 떠보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사연자님은 무조건 재회를 하셔야겠다 보다는 재회는 지금 포기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안부나 서로 물어보는 사이 정도 생각하시고 접근하세요. 분명 남성분도 아직도 좋아하고 계세요. 헤어진 이유도요, 전 여친 때문이 아니라 이 남성분에게 이 연애를 유지할 유지력, 즉 에너지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나중에 자신의 상황이 해결된다면 그때 이 거리에도 재회는 하실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이 남성분의 상황에 대해 더 기재를 해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연자님은 뭐 인스타로 저에게 추가적인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셔야 될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남성분은 이 대전, 서울을 유지할 어차피 또다시 헤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애초에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자차가 없으신 분들이 뭐 4, 50분 거리도 굉장히 연애를 유지하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상황, 전체적인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서로 둘이 차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엔 이 남성분이 이 거리를 차 없이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지금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에게 이제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기 이런 사연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헤어진 지 정말 오래 지났는데도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죠. 이게 항상 여러분은 막 그 마음이 없어질 거라 두려워하시는데 마음이 항상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미련의 증거를 자꾸 찾지 마세요. 자, 오늘은 사연 이렇게 마치겠고요. 이메일 사연 분석편 답장 받으신 분들, 방송 송출 날짜 답장 받으신 분들 답장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